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텔러님들 중 한 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신 텔러님께,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었었는데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책입니다. 저는 우선 이 책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지은이인 파트리크 쥐스킨트에 대해서 정말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쓴 장편 소설입니다. 사실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영화보다는 10배 이상 책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다른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보면 마지막이 좀 어설프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작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은 명쾌합니다. 아주 끝이 깔끔하게 끝나는데요. 사실은 너무 좀 강력한 결말이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n 18th century France, Jean-Baptiste Grenouille was born with a talent that made him unique among mankind. 18세기 프랑스에는 혐오스러운 천재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재적이면서 혐오스러운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재적이면서 혐오스러운 주인공은 무더운 여름 아주 악취가 심한 프랑스의 한 생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부근에서 태어납니다. 이 천재의 이름은 그루누이입니다. 그루누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고 생선 쓰레기 더미에 버리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영아 살해범으로 참수형을 당하고 그루누이는 여러 보모를 전전하며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그루누이는 탄생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본인의 출생으로 자기 엄마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영아를 돌봐온 보모는 그루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이를 키워온 본인은 젖먹이의 냄새가 어떤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입니다. 다만 그 냄새를 말로 이렇다라고 설명해 본 적은 없죠. 하지만 그 젖먹이의 냄새를 맡으면 누구나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든 남의 아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아이라면 모두 그런 냄새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그루누이는 냄새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마치 악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테리의 신부는 보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악마가 그렇게 쉽게 보모의 눈에 보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보모가 돌아가고 아이와 둘만 남겨진 테리의 신부는 이 아이의 쇳소리를 내며 질러대는 울음에서 괴물과도 같은 악마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얼른 1년치 양육비를 준비해서 가이아르라는 보모에게 그루누이를 떠넘긴 후 도망치듯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이아르 부인은 아직 30도 채 되지 않았지만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여자였습니다. 살아있는 미라라고 책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면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부직갱이로 코와 이마가 만나는 곳을 맞아서 후각을 상실했는데요. 그 이후 후각과 함께 기쁨과 절망 등의 감정 역시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할 때도, 또 남편이 패스트로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이아르 부인을 만난 것은 그루누이로서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곳이었다면 그루누이라는 아이는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냄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게다가 자신의 영혼이 마비된 그녀는 테리의 신부나 다른 보모가 이 아이로부터 느끼던 악마스러운 정신적 자극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루누이에게 세상은 냄새로만 인식되고 인지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냄새가 없는 대상을 지시하는 추상적인 개념어들, 특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뜻을 가진 단어들을 익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가 없었으며 서로 혼동되었습니다. 권리, 양심, 신, 기쁨, 책임, 겸손, 감사 등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루누이를 아예 전응아로 간주했지만, 가이아르 부인은 그가 아주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밤이나 어둠에 대한 공포도 그루누이는 없었고요. 심지어 촛불도 없이 밤에 심부름을 시키면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래도 예측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서기 훨씬 전에 그는 그 사람이 집을 방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을 보고도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루누이는 눈이 아니라 점점 더 예민하고 정확해지는 후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가이아르 부인 그녀도 이상한 이 아이가 재앙과 죽음을 몰고 오리라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 하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참수형을 당한 그루누이의 엄마, 그리고 그루누이를 키워준 가이아르 부인을 포함하여 앞으로 등장하는 그루누이와 연관된 인물들의 최후가 모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하고 악마적인 재능을 가진 그루누이로부터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만 그루누이가 만다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그게 의문입니다. 가이아르 부인으로부터 그루누이는 무두장이에게 팔려서 힘든 무두 작업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루누이는 어려운 작업에 잘 적응을 해서 인정을 받아 일정 기간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유 시간도 주어집니다. 그러던 그루누이는 어느 축제가 있던 밤거리를 거닐다가 너무도 마음에 드는 냄새를 쫓아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겨드랑이에서는 땀내가, 머리카락에서는 기름 냄새가, 그리고 국부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퍼져나왔으며, 이 혼합된 냄새로 인해 그루누이는 최고의 희열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풍부하고 균형이 잡힌 신비로운 향기였기 때문에 그루누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맡아온 모든 향기와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향기를 소유하고자 다가가 그녀의 목을 졸라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죽은 소녀를 바닥 한가운데 눕혀 옷을 벗기고 그는 행복으로 온몸을 떨며 그 향기를 자신의 후각에 담습니다. 이 살인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냄새의 천재라는 것과 향기의 창조자가 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향수 제조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멋진 일이 살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지만 깊이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정말 악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파리에는 13명의 향수 제조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주세페 발디니라고 하는 늙은 향수 제조 장인을 찾아가 그루누이는 자신을 도제로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발디니 역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더스틴 호프먼이 역할을 맡고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평생을 향수에 바쳐온 발디니. 그는 최근 본인의 향수에 대한 능력의 한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그루누이에게서 믿을 수 없는 천재적인 향수에 관한 재능을 알게 되고 증오심까지 생기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영화는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평생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모차르트를 독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그 극단적인 이인자의 심리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살리에르의 대사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 신께서는 내게 모차르트와 같은 재능을 주지 않으시고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셨습니까? 라고 신을 원망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입니다. 이처럼 향수의 장인인 늙은 노인 발디니는 젊은 그루누이를 도제로 받아 향수 제조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향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루누이가 만들게 되고 발디니는 사업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루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향수 제조 기술에 가장 잘 발달된 남부 프랑스 지방의 그라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라스로 가는 여행 중에 그루누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빠져나오고 싶어 한 것은 그냥 세상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찾아 높은 산의 동굴에서 7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아마도 그를 그 산에서 세상 속으로 다시 몰아낸 재앙만 없었다면 그는 그 동굴 속에서 혼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재앙은 지진도 산불도 산사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재앙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가 정작 자신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바로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인간의 냄새를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고 당초의 여행 목적지였던 그라스로 출발을 합니다. 이곳 그라스에서 그는 마침내 인간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인간의 냄새라는 것이 고양이 배설물과 치즈 그리고 식초를 섞어 만든 악취가 인간의 냄새라고 그루누이는 알게 되며 이 보잘것없는 향기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간을 조롱합니다. 아니, 신을 조롱합니다. 신이 만든 인간의 냄새는 이 얼마나 초라한가. 신께서 자신을 향해 피어오르도록 한 이 냄새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형편없다. 신이 악취를 풍기다니.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악취였다. 신이 사람들에게 속았거나 아니면 신이 자신처럼 사기꾼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루누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초인간적인 냄새, 말로는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활력이 넘치는 냄새.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냄새의 주인을 마음속 깊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천사의 냄새를 만들자라고 다짐합니다. 결국 그루누이는 세상에는 없는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통해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원료가 되는 15세에서 16세의 처녀성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들만을 대상으로 25명이나 살인을 저지릅니다. 25번째 마지막 소녀를 살해한 후에는 범인으로 잡혀서 교수형을 언도받고 이 처형이 집행되는 당일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루누이는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인 그루누이의 처형 집행 당일날 벌어지는 사건과 그 이후 그루누이가 살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포일러 차원이 아니라 제 입에 차마 담기 어렵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텔러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작가 파트리크 주스킨트의 이 이야기는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또 저속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감각들 중에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후각의 천재가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하여 주신 텔러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다른 텔러님들께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는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상호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